자, 오늘은 조동사를 하는데요. 먼저 똑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이랑 정리하고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워크북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준비류도 잘 듣고요. 조동사의 앞에 이 조자 뭐 한다는 얘기냐? 예리나. 그렇지. 조동사의 조자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예린이 뭐라고요? 그렇지. 조동사는 1번 동사의 의미를 돕거나 보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동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어. 예린이 들어봤지 이거? 그렇지. 세 번째, 조동사는 조동사의 시제 표시를 하게 돼 있어. 따라서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변하면 문장이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동사에다가는 3인칭 단수 표시 같은 걸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조동사에는 시제 표시하게 돼 있는데 조동사에다가 3인칭 단수 표시라고 해서 왜 S 붙이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안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조동사로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조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되지. Can you swim? 이런 거. 대답할 때도 조동사로 물으면 조동사로 대답합니다. Can you swim? Yes, I can. No, I can't. 이런 거. 부정문을 만드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정문도 낫을 붙이는 건데 조동사 들어가 있으면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이는 거지. I cannot swim 이런 거, 그지? 네. 그렇지.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안 돼요. 조동사하고 조동사를 겹쳐서 쓸 수는 없어요. 그 어떻게 되느냐? 조동사와 조동사를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동의어로 바꿔야 돼. 그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로 바꿔야지만 조동사 두 개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can과 같은 말이 be able to잖아. 그러니까 will can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는 쓸 수 없지만 will be able to 요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하고 조동사는 겹쳐서 쓸 수 없다. 그거 기억하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조동사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조동사는 can이야. can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고 그리고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가질 수 있는 뜻, 의미를 보충한다고 그랬으니까 뜻을 보충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뭐 보충하지? 뜻이 할 수 있다다 그러지? 그렇지.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할 수 있다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니은, 리을 할 수 있다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뭘 나타내느냐? 못한다, 할 수 있다. 누군가의 들으면 다 아는 건데, 그치? 능력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의 동의어는 be able to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can이라고 하는 놈이 이거 말고 허가를 나타내기도 해요. Can I
eat something? 제가 뭘 먹을 수 있나요? 이 얘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를 묻는 게 아니잖아. 먹어도 돼요를 묻는 거니까 요거는 허가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해석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능력이냐 가능성이냐 허가를 나타내느냐 요거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죠? Can you help me? 당신의 능력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럴 때 그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한 요거 조심해야 돼. 부정적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 누가? 캔이. 조동사 캔이 아주 강력한 부정적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뭐뭐 일리 없다. 우리나라 말로 뭐뭐 일리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해석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he can't be mad. mad는 미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는 미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 미쳤을 리 없어요. 이거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can't에 강한 부정적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can't가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조동사 can에 관련된 얘기는 다 끝난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동사 중에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래서? 그렇지. can의 과거는 could를 씁니다. can의 과거로 could 쓰고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will. will이라고 하는 놈은 먼저 뜻이 뭐냐면 뭐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뭐 나타낼 때 쓰는 겁니까? 미래 나타내는 거죠. 미래 나타낼 때 쓰고 뭐뭐 할 것이다지.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고 이럴 때 같은 말이 be going to가 있고요. be about to라는 것도 있고요. be due to라는 것도 있어요. 미래는 미래 나타낼 때 주로 쓰고 동사원형 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거 나타낼 때도 써요. 의지. 이건 근데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 왜냐면 뭐 할 것이다. 나 거기에 갈 것이다. I will go there. 나 거기에 갈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겠다는 얘기는 자신의 의지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냅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의미 안에 할 것이다라는 의미 안에 미래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will이라는 단어가 조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로 이건 뜻 조심해야 돼요. will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의지 또는 유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will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다면 의지나 유서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건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will의 과거가 뭐죠? will의 과거는 would죠. 그쵸?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노트에다 적으시면서 정리하면서 적으세요. 중계에도 적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조동사 중에 must를 적을 겁니다. 세 번째 must. 그 must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뭐 있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준균이 뭐이냐? 집에서 대답해야지. 집에서 들리게 대답해야지. 추측의 뜻이 있습니다. 추측.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교 시험에도 밑줄 친 must와 의미가 같은 거 고르세요, 다른 거 고르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건 강한 추측이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니까 강한 추측. 그죠? 아까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이 나왔었어요. 뭐뭐 일리 없다. 뭐였지? 그렇지, 캔나. 어? 캔트가 일리 없다라는 뜻일 땐 머스트의 반대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머스트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가 뭐냐면 have to예요. have to 동사원형 해야만 한다.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 쓰면 안 됩니다.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땐 have to를 쓰시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have to에다가 not을 붙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must에다 not을 붙이면 must not이고 have to에다 not을 붙이면 don't have to가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두 개의 의미가 같아야 정상이야, 그지?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는 뜻의 해야만 한다는 뜻의 동의어니까. 근데 달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must not은 금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don't have to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need not과도 같은 표현이죠. 요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임에 틀림없다일 때 부정형. 임에 틀림없다일 때 부정형은 must나 have to랑 상관이 없는 걸 써, 그지? 뭐였냐?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can not을 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동사 may가 있어요. 조동사 may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린이 알고 있는 게 뭐죠? 허가. 오케이, 좋아요. 허락. 허가나 허락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해도 된다. 그리고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일 때 be allowed to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또 그렇지. 추측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른 점은 임에 틀림없다 must는 강한 거지만 얘는 불확실한 거죠. 얘는 강한 게 아니고 강하지 않고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may를 쓴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요. 기원의 의미가 있어요. 기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지?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기도해주거나 하늘에다가 소원 빌 때 쓰는 거, 기원. 뭐뭐 해 주시기를.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may의 뜻이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요. should라는 조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지만 여기도 의무 있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될까요? 잠깐만, 이거 오신 것 같은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should라고 하는 건 의무는 의무인데 요거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당연히 얘는 강제적 의무죠. 도덕적 의무가 뭘까? 예린이 어떤 거야? 도덕적 의무는? 이런 거야. 도덕적 의무라는 건 말 그대로 도덕적 의무니까 우리나라 말에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 당연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당연한 거지.
그럴 때는 must가 아니고 should를 쓰는 게 맞는 거야. 또 부모님은 존경해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럴 때도 must가 아니고 should를 쓰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must는 의무일 때 강제적 의무를 말하는 거고 should는 도덕적 의무. 책에 나오는 거. 당연히 뭐뭐 해야 돼. 이럴 때는 should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럴 때 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should일 때 동의어가 ough트야. ought. 동의어가 ought.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should에다가 not을 붙이면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조동사니까 not을 바로 뒤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ough트에다가 not을 붙이면 ought not ought not not의 위치 하나 조심해야 돼. 다시 should에다가 not을 붙이면 should not 동호에다가 not을 붙이면 ought not예요. must not 바로 not을 붙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동호는 얘가 일반 동사니까 don't have to. 메인은 메인 하자 메인 하 여기다가 나 붙이면 돼. 근데 ough트만 ought not to 요거 조심해야 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 되시겠죠? 네. 오케이 정리하세요. 자, 정리가 끝나셨으면 교재로 가서 이제 확인을 좀 합시다. 교재 페이지 24페이지 준균이도 책 24페이지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딱 꺼내놓으시고 뭐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표현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A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Noah can 또는 is able to speak 5 languages. 형광펜 능력 할 수 있다 be able to. 예린이가 해석 한번 해볼까? 그렇지. 그 다음 밑에 두 개의 조동사는 연이어 쓸 수 없으므로 형광펜 연이어 쓸 수 없으므로 형광펜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형광펜 be able to를 쓴다. can의 동의어가 be able to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I will be able to go to Europe next year. 예린이 해석? 그렇지. 내년에 유럽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조동사 will과 능력의 의미인 be able to가 결합된 거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예문입니다. Can I borrow your notebook for a day? 무슨 뜻일까요, 예린아? 그렇지. 하루 동안 노트 빌릴 수 있니? 나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형광펜 허가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That can't be Ruby. She's in LA now. 해석해 볼까요, 예린이? 그렇지. 그냥 LA에 있다. 그러니까 루비 일리가 없다. 형광펜 강한 부정적 추측 일리 없다. 뭐의 반대말입니까? 조동사 중에 뭐의 반대입니까? 예린이? 그렇지. must. 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he could 또는 was able to swim when he was 10. 과거형으로 변했으니까 조동사에다가 시제 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과거입니다. 예린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 거 Could you wait a moment please? 기다려 주실래요? 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을 할 때 could를 쓰기도 하죠. 자, 형광펜으로 정중한 요청 형광펜 쳐놓으시고 이게 능력이나 아니면 허가나 이런 의미보다 예의 바른 표현일 때 조동사 과거형을 주로 써요. 다시 무슨 표현일 때 쓴다고 예린이? 그렇지.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일 때 조동사 과거형을 쓴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영어는 좀 우리나라 말 표현을 하면 싸가지가 없는 영어죠. 여기서 싸가지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아버지 보고도 you, 할아버지 보고도 you, 그죠? 존댓말이 없잖아요. 단 하나 존댓말 존재하는 게 조동사 과거형입니다. 조동사 과거형을 쓰면 그래도 조금 예의 바른 표현이 됩니다.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B. 메이 동사 원형 첫 번째는 you